안녕하세요. 저는 해리스 술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트럼프 지지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저는 반트럼프보다는 친트럼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트럼프의 맹목적인 추종자는 아닙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을 다 지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푸틴에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왜 안 하는지도 이해합니다. 트럼프를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트럼프를 완전히 이해한다고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미국이라는 실험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실험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처럼 설계된 나라는 없습니다. 어쩌면 캐나다와 호주가 그걸 따라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인구를 감당할 수 없었고 적은 인구로 높은 삶의 질을 선호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18세기와 19세기에 가장 매력적인 목적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춥고 오스트레일리아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도 이 앵글로 국가들은 서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꽤 독특합니다. 이것이 제가 미국에 대해 제한된 이해 속에서 알게 된 점입니다. 미국은 비도덕적인 나라입니다. 비도덕적이지 않고 도덕과는 무관한 나라입니다. 미국에도 가치관이 있고 원칙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은 비도덕적인 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미국은 효율성, 성장,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영국과 같은 일부 다른 나라들처럼 불필요한 도덕적 잣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국주의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과거 영국을 말하는 것이고 현대 영국은 식민주의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독일, 프랑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늘 우리가 세계 지배 자격을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가집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점령하려 했다는 인식은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나치 등 사례로 뒷받침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로 자신을 정당화했지만 미국은 본질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미국은 효율성, 생산성, 생존을 중시하며 성장의 엔진으로 제약 없이 나아갑니다. 미국 좌파는 과거 노예제로 미국의 죄책감을 심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미국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또 이것이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워 생산성이 높고 최소한의 정부 개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열렬한 팬입니다. 미국은 설계가 독특합니다.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편향된 불만, 고상한 이상, 그리고 도덕적 교리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었지만 군대나 해군을 만들려 하지 않았고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점입니다. 미국은 번영과 성장을 중시했고 독일, 영국, 프랑스도 19세기 내내 미국을 지켜봤습니다. 이 나라들은 미국 민주주의가 실패하길 바랐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전쟁 때도 거의 실패할 뻔했으나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 시기를 황금시대 길드 에이지라 하며 1890년경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었지만 유럽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인들은 미국을 존중하지 않았고 미국의 산업 성장만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세계 지배는 군사력과 외국 정복, 식민지 건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지배나 신경 쓰는 데 관심이 없었고 유럽 열강을 미국에서 배제하겠다는 먼로 독트린만 들었습니다. 미국은 침략이나 식민지화 의도가 없었지만 필리핀은 예외였고 그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큰 군대를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뒤 해군과 군대를 다시 축소했습니다. 미국은 알겠어, 있잖아 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었죠. 나는 전 세계의 기지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 다시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적이었고 2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진주만 공격과 히틀러의 미국 선전포고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민주주의 세력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중국은 크지 않았고 소련은 자유세계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유럽에 계속 주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자유세계의 경찰이자 수호자가 되었죠. 미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우연히 초강대국이 됐다고 말합니다. 만약 미국이 유럽을 방치했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련이 빠르게 진격해 서독과 프랑스까지 점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군사력이 있으면 특권이 생깁니다. 미국은 세계의 규칙을 정할 수 있었고 생각해보면 꽤 괜찮은 세계 질서를 만들었다고 저는 자주 말합니다. 미국은 쉽게 서독이나 프랑스, 영국을 침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연설에서 말했듯 미국은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건 옳은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관점에서 미국은 선의의 강대국이지 제국주의 국가는 아니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했던 일은 이전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처럼 중요한 영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온화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미국의 본질입니다. 미국이 없으면 세상은 매우 어두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호주는 자유세계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는 현재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규칙 기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도 일방적인 이익만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군사기지에 특별히 접근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힘을 과시하거나 자국의 금융 및 정치적 이익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캐나다와 같은 중견국들은 2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 역시 개방된 해상 항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자유무역에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익을 얻는 공생관계였던 거죠. 소련 등 이념적으로 반대였던 나라들은 예외였고 이후 러시아, 이란,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지원 없이는 이라크나 이란에 지금처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큰 돈을 썼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받고 모두가 이익을 얻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해리 트루먼 이후 모든 대통령이 세계 질서를 유지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잠깐만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념가가 아니라고 자주 말했는데 이는 모욕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를 2번이나 뽑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상식적 정책들 때문입니다.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수백만 명이 적대적인 문화에서 와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서 잠깐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인종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논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트럼프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상식은 복잡하지 않으며 문제를 보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금은 많은 뉘앙스를 따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트럼프는 이데올로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모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상식의 대통령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칭찬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상식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추방처럼요. 잘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좌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세계 질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문화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두세 세대가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통합되고 동화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이 고귀한 대의를 팔지는 못할지 몰라도 저는 제 딸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제3세계 문화에서 온 사람에게 칼에 찔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언젠가 손주들이 통합될 거란 희망뿐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트럼프의 상식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칭찬만은 아닙니다. 한편으론 강한 이념적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상식이 이민 문제에는 통할 수 있지만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처럼 강한 동맹국을 가진 것은 미국에 큰 힘이 됩니다. 중국엔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중국의 친구는 누굽니까? 파키스탄, 북한, 이란, 러시아가 전부입니다. 그들은 외교력은 없고 미국만이 독보적 도덕적 힘을 가집니다. 상식적으로 그린란드는 미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하지만 만약 당신이 유럽, 즉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언제나 함께하는 친구들을 멀어지게 하고 잃게 된다면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유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 말이죠. 자, 우리가 유럽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유럽이 미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인구 4억 5천만 명의 미국 구매력의 70%를 보유한 부유한 대륙입니다. 많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 위협은 괜찮지만 군사적 위협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유럽에서 군사기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이 러시아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기지를 잃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유럽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은 서방구로 돌아가고 우리는 자체 군사력을 갖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군사적 적수를 만들려 합니까? 이념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린란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건 당신의 국가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미국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엔 군사기지 수백 개를 짓고 자원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럽인, 덴마크인은 신경 쓰지 않고 그린란드 사람들만 반대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고 해도 트럼프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소외시키는 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꼭 칭찬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념주의자가 아니며 이는 모욕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식이 더 중요하고 좌파처럼 이념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군사 개입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돌린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유럽인들에게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이봐요. 중국과 러시아가 웃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반서방적인 사람들, 서방 동맹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봐라, 이게 미국이다 라고 말했죠. 저는 잠깐만,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념가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서구 문명이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문명이라 확신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스위스는 미국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최근 트럼프가 군사 개입을 시사하기 전까지는요. 트럼프 이전엔 어떤 유럽 국가도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할 거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선을 위한 힘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는 있지만 괜찮아요. 식탁에서 항상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구 문명의 힘과 문명성을 보여줍니다. 독재자들은 항상 전쟁을 일으킵니다. 독재자들은 민주주의 국가와도 전쟁을 하고 서로 간에도 전쟁을 벌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점이죠. 대단한 찬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세계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죠. 그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를 설득해서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를 지나치게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사물을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되나?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지?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도 필요하지만 항상 받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얻는 게 있다면 그만큼 줘야 합니다. 그게 전 세계에 군사, 정치, 외교력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남긴 유일한 나라로 토고 같은 곳에도 대사관을 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어디에나 있고 결국 그것이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세계 경찰이 되길 원치 않는다는 걸 압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국에 도움이 됩니다. 세계 질서가 무너지면 1945년 이전 강대국 정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거나 정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걸 확신할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제가 미국의 힘이 없으면 세상은 매우 어두운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요. 제가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서 기쁩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네, 저는 민족주의를 더 중시하지만 우리에겐 공유 가치와 공통 이익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대부분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미국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차이가 커도 항상 공동 목표와 공통 이익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 점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쟁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영국 석유 회사가 인도양에서 계약을 따냈다고 해서 영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만약 이념적으로 반대되는 나라가 있다면 아마 미국은 그 나라와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가 독재국이어도 상관없고 폭격하고 마두로를 끌어내리면 됩니다. 다음 대통령도 말을 안 들으면 끌어내리면 돼요. 하지만 스위스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공동의 목표와 이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차이점이 그겁니다.